저와 비슷한 주인공 김한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닮고 싶다고 생각했던 인물은 이설아라는 주인공이고요. 책을 봤을 땐 전 생각을 못했는데 보고 나니까 김한나라는 인물의 직업은 사서고, 그리고 이설아라는 주인공의 직업은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쯤 이런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직업 중에 사서도 있었고 정신과 의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도 알게 모르게 이 둘에게 비슷한 느낌을 받고 또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먼저 저와 비슷한 김한나를 소개할게요. 한나는 일 잘하는 계약직 사서입니다. 그런데 계약직이어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원이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임상시험 책임자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서를 포기하게 된 거죠. 도서관에서 일을 했을 때는 책을 빌려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직업이 바뀌다 보니까 시간도 나지 않고 그러면서 책을 빌려보지 못하고 책을 사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쌓이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이 책에서는 책이 증식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 싶은 책이 늘어나지만 또 그만큼 사고 싶은 책을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날이면, 주말이면 그 쌓여있는 책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나를 보면서 한나의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그 책 다 들고 제발 시집 가라고. 제발 좀 가버리라고. 그런 엄마의 한탄을 들으면서 한나는 언젠가 만나게 될 그 누군가를 상상을 해보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책, 그 사람의 책장을 상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책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상상해보고 예상해보고, 그런 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친구 집에 놀러 가기만 해도 책장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이 친구가 요즘 이런 책을 읽는구나,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같은 주제의 책이 여러 권 있네, 지금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친구가 이 부분에 걱정거리가 좀 많은가? 라고 예상하고 추측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대충 파악을 해볼 수 있긴 한 거죠. 그리고 또 사고 싶은 책을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월급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저도 있었고, 또 엄마가 제 방에 있는 쌓여있는 책을 보면서 결혼할 때 제발 저 책을 다 가지고 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한나를 보면서 나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는 친구와 이런 대화도 나눕니다. 삶에 무료해하는 친구를 보면서 한나는 나는 책이 있어서 전혀 무료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요. 책만 있어도 잘 지낸다고 말을 하죠. 그런 한나에게 친구가 내가 책을 요즘 덜 읽어서 무료함을 느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나에게 책을 추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는 한나가 추천해준 책들을 읽고 나서 사는 게 무료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잘못했던 생각이구나 라는 말을 한나한테 하고, 한나는 뿌듯해하죠. 책 추천을 해줬는데 상대방이 책 한 권으로 재밌다, 사는 게 재밌다, 삶이 무료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도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한나는 자신이 임상시험을 할 때 그 시험 대상자로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책을 추천을 해서 시험을 하는 동안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참가자가 한나가 추천해준 책을 읽고 책이 너무 재밌다고 그런 말을 해주니까 또 한나는 뿌듯해하죠. 그러면서 생각을 한번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서라는 일을
포기하진 않겠다고, 그러니까 사서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글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엄마한테 들었던 말, 또 책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생각, 또 친구와 나눴던 대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한나랑 직업만 달랐지 많은 점이 정말 닮았구나,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거 나도 들어본 말인데, 나도 이거 친구랑 나눠봤던 대화인데 라고 했던 부분은 이번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나눠서 그 구절만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제가 닮고 싶은 인물, 이설아라는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설아는 정신과 의사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설아의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다 설아를 어려워합니다. 설아가 유능하고요,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긴 하지만 이상하게 편한 사람이라고 느끼진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설아와 자주 부딪히는 선배, 이름이 근용이라는 선배가 등장을 하고요. 근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여자 의사들이 너무 많아져서 페이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애엄마들이 파트타임도 한다고 하고 돈을 조금만 줘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시장이 망가지는 거라고 여자들을 이기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주변의 여자 의사들은 근용이라는 선배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대꾸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죠. 그때 설아가 등장을 해서 용기 있게 나섭니다. 그게 바로 선배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의 형성이 아니냐. 마음에 안 들면 여자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렇게 조금 선배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에게 뒤에서 아니라 선배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하는 설아를 보면서 저는 그런 설아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선배한테 싸움닭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듣지만 여기서 결코 물러나는 설아가 아닙니다. 선배, 우리가 하는 건 싸움이 아니에요. 건설적인 대화죠. 라고 말하면서 천연덕스러움까지 보이는 설아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설아는 이렇게 근용 선배가 보는 시선처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닭 캐릭터가 아니고요. 그렇게 터무니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우기는 사람이 아니고 근용 선배 같은 사람은 병원에서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을 함부로 어디에서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버거워하고 꺼려하는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해바라기 센터 있죠. 이 해바라기 센터를 주저하지 않고 운영해 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바자회를 주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동료들이 보기에는 냉철하고 냉정하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사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냉철하지만 또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고 그런데 따뜻하기까지 해서 조금 믿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주인공 이설아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보건교사 안은영 그리고 옥상에서 만나요까지 이렇게 읽어봤을 때 이 정세랑 작가님한테 궁금한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특히 이 피프티 피플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50여 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이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50명이나 되는 등장인물을 어떻게 창조해냈을까?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작들, 이제 보건교사 아는 형, 또 옥상에서 만날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의료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서치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책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서치를 해보니까 지인 중에, 작가님의 지인 중에 의료진이 있어서 이야기로 다룰 수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어서, 제가 직접 들었던 게 아니어서 정확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언젠가 작가님을 직접 만나서 여쭤볼 기회가 있겠죠. 책을 정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의 책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사회적 문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층간소음 문제도 나오고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나오고, 성소수자, 그리고 이제 김한나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계약직 문제, 그리고 이설아를 말씀드릴 때 나왔던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성폭력 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도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무관심하기 쉬운 이야기들이기도 하고요. 쉽게 나서서 의견을 이렇게 막 피력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들을 작가님은 50여 명이 넘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야기들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4장, 5장 정도 되는 짧은 이야기들의 마지막 구절까지 읽고 나면 괜히 희망이 보인달까요?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면서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짧은 소설들이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돼서 그런지 다루는 내용 자체는 무겁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고 희망을 꿈꿔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가볍게 읽었지만 또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 피프티 피플이었습니다.